억소리 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차라리 계약을 깨서라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팔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무 오르니까. 결국 이사 가기 5일 전에 이 계약이 파기가 됐대요.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남태훈 본부장입니다. 자, 서울 전셋값 폭등이 경기도 집값을 수억씩 올리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사 타이틀인데요. 보면은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김포 억소리에 매매계약서를 찢는 집주인이라고 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찢는데요. 어떻게 하면 매매계약서를 찢을 수가 있을까요? 감히 상상이 안 되는데, 이 정도로 지금 김포의 집값이 억소리 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세부적으로 보면은요, 9월달 들어서 이 집값이 수억씩 오르자 이미 계약을 했던 이 집주인들이 가격 증액하는 것을 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거부했을 때는 배상금을 2배로 물어서라도 계약을 깨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도인과 매수자 간에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뭐 다들 부동산 거래 해봐서 아시겠지만, 뭐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계약을 해놓고 나서 계약을 깨려면은 계약금 건 걸 포기하면 되지만, 자,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지 계약을 깰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에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계약을 깨서라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서를 찢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심상치 않게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면은 김포 한강신도시 구례동이에요. 구례동에서 이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이 공인중개사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갑자기 집주인이 2천만 원을 올려주지 않으면 배액 상환하더라도 거래를 파기하겠다라고 연락이 와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대요. 지금 보면은 이 계약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8월 말에 계약한 이후에 이사 날짜가 임박했는데, 갑자기 지금 시세가 오르다 보니까 아니 집주인 입장에서 차라리 계약을 깨서라도, 배액 상환하고 계약을 깨서라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팔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무 오르니까. 자, 최근에 경기도 김포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지금 위의 사례와 같은 이런 이 계약을 둘러싼 이 갈등이 잇따르고 있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9월 이전에 계약한 이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 집주인들이 너무 싼 가격에 팔았다라는 생각에 계약 당시보다 수천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거나, 만약에 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아예 그냥 배액 상환하고 계약을 깨는 일이 완연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김포시에서. 그래서 이어서 보면 김포에서도요, 이 감정동에서 벌어진 실제 사례래요. 기존에 계약한 금액보다 이 5천만 원 증액을 이 집주인이 요구하니까 매수인이 4천만 원까지는 응했지만 이 1,000만 원을 올려주기가 힘들다라고 해서 결국 이사 가기 5일 전에 이 계약이 파기가 됐대요. 집주인이 그냥 배액 상환하고 이사 날짜 5일 남았는데 그냥 계약 깨버린 거예요. 이 김포에서 중개사가 또 얘기하시는 게, 5천만 원 증액 요구는 굉장히 증액 요구가 많은 편이긴 하지만 이 증액을 요구하거나 조율이 되지 않아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이번 달 들어서 이렇게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직접 겪거나 지켜본 것만 해도, 뭐 장기동의 센트럴자이라든지 쌍용예가, 또 구례동에 있는 반도 유보라, 혹은 호반 베르디움 2차, 이런 4개 단지에서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집값이 올랐길래 이렇게 배액 상환을 해가면서까지도 계약을 깨고 있냐면, 밑에 이렇게 데이터로 보여드리면, 김포 마산의 반도 유보라 3차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2020년입니다. 9월달하고 10월달, 그러니까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나요. 한 달 사이 실거래가를 보면요, 9월달에 3억 4,200에 거래됐던 게 10월달에는 4억에 거래돼서 상승폭이 5,800만 원이에요. 이게 낮은 수준입니다. 상승폭이 5,800만 원인데, 다른 사례를 보면 김포 마산의 이편한 세상 2차 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4억 2천에 거래됐던 게 10월달에는 5억 1,500, 약 1억 가까이, 9,500만 원이죠. 1억 가까이가 한 달 만에 올랐어요. 한 달 만에. 자, 이어서 김포 구례 반도유보라 4차는요, 9월달에 4억 7,700에 거래됐던 게 10월달에는 5억 7천, 이것도 거의 9,300만 원, 거의 1억 원 가까이 올랐어요. 한 달 만에. 또 김포 장기동의 한강 센트럴 자이죠, 1단지
4억 9,700에 거래됐던 게 5억 7,500. 얘도 7,800만 원 올랐고, 장기동의 쌍용예가는 3억 5,700에 거래되던 게 4억 5천만 원, 9,300만 원 올랐어요. 한 달 만에 지금 김포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여파가 임대차 3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셋값이, 서울의 전셋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다 보니까 이 오른 전셋값, 그러니까 전세금 올려주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집을 사자라고 하는 이 구매 수요로, 임대 수요가 구매 수요로 돌아선 이런 수요들이 수도권에서 좀 집값이 쌌던 이 김포 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김포로 많이 유입이 되냐면요. 첫 번째로 역시 이 6.17 대책에서 조정지역에서 빠졌어요, 김포가. 우리가 6.17 대책 나올 때 여러 수도권의 조정지역들 많이 지정을 했거든요. 심지어 뭐 청주까지도 지정을 했었는데, 자, 그때 당시에 김포도 들어갈 걸로 유력했는데 김포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정지역에서 빠지니까 어때요? 규제에서 자유롭죠?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실제로 6.17 이후에 많이 올라갔다가 잠잠했었어요. 잠잠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게 서울 전세가 폭등 때문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조정지역이면은요, 꼭 투자 목적 아니어도요, 투자 목적 아니어도 실거주 하시려는 분들도 대출을 받아서 대부분 아파트를 구입을 하시죠. 근데 실거주 목적이더라도 대출 규제가 똑같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규제 지역인 데보다는 주택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김포는 상대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인데 조정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실거주 수요든 이 투자 수요든 많이 유입이 돼서 가격이 오르는 거란 말이죠, 지금. 자, 그리고 이게 사실 되게 포인트인데요. 폭등하는 서울 전세시장의 풍선 효과 때문에 김포가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자, 보면은요, 서울에서도 이게 김포 쪽하고 가까운 데가 이제 강서구 쪽이잖아요. 강서구에 보면은 이 김포 같이 깨끗한 10년 이하 된 깨끗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 30평대 기준으로 해서 전세 가격이 평균적으로 6억대예요. 가격이 6억대. 그리고 심지어 똑같이 이 강서구에서요, 30평대인데 연식이 오래된 20년 이상 된 20년이 넘은 이런 3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전세 가격이 지금 4억대란 말이에요. 아까 앞에서 김포의 아파트 시세 보여드렸는데 차이가 안 나요. 지금 전세 가격. 이게 심지어 20년 넘은 아파트가 4억대란 말이에요, 전세가. 그러니까 이 돈 주고 전세를 갈 바에 차라리 깨끗한, 주거 환경 좋고 깨끗한 그냥 수도권 나가서 거기서 그냥 내 집을 사겠다라는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돼서 이렇게 지금 김포로 유입이 돼서 가격이 오르는 거란 말이죠. 역시 아직까지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는 풍부합니다. 사실 주택을 보유하고 보유하지 않고 이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2년마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내 집이 없다면 이런 부담 자체가 적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기에도 훨씬 용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 집 마련 수요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끊일 수가 없어요. 유지가 되는 이 상황에서 서울 전세도 폭등하고 마침 또 김포는 조정지역도 아니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맞물려서 지금 김포가 말 그대로 억소리 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시장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좀 타협을 하셔야 되는데, 가급적이면요 서울로 오셔야 돼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서울로 오셔야 되는데, 자,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얘가 중심이에요. 서울이. 가격이 올라도 얘가 먼저 오르고요, 가격이 떨어져도 얘가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서울을 중심으로 모든 부동산 시장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좀 가격의 어떤 흐름을 탈 것이냐 아니면은 끌려갈 것이냐에 따라서 서울이냐 아니면 서울이 아니냐가 갈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무리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무리하시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가능하다면 같은 값이면은 당연히 수도권으로 나가면은 깨끗한 새 아파트 살 수 있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가급적이면 서울에 이게 구축이다라도 하더라도 매수를 하시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분명히 끌려가는 거랑 내가 끌고 가는 거랑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5년 뒤, 10년 뒤 이렇게 길게 봤을 때는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서울로 오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요건이 맞으면은요, 이 신규 청약 물량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셔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이 청약에 대한 제도들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뭐
특별 공급들 있죠. 신혼부부 특공이라든지 아니면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같은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이 청약 제도들이 개편되면서 이 신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현 부동산 시장은 이 신규 물량, 이 신축 아파트가 무조건 가격을 끌고 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얘를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특별 공급입니다. 요건이 있어요, 요건. 이 요건이 맞으면요, 무조건 신규 청약 물량에 뛰어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움직이셔야 돼요. 자, 보면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일련의 어떤 전 세계적인 이 감염병 사태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뉴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건데 그거는 경기 침체를 동반해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나라들은요, 이러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무한정 지금 뭘 하고 있죠? 돈 찍어내고 있어요. 재정정책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단순하게 떨어진다? 맞지 않는 놀이에요. 경제 물량이 이렇게 풀리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풀리는데 어떻게 떨어집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다리면 떨어지겠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이라도 움직이셔야 돼요. 뭐 수도권에 있는 걸 잡든 가능하다면 서울에 있는 걸 잡든 어떤 방식으로도 지금 무언가를 잡으셔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간으로 봤을 때 격차가 벌어지지 않아요. 나중에는 이 격차 따라잡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움직이셔야 돼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